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두서없이 그냥 제가 봤던 시장을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는요. 이거 지금 제가 고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에, 제가 고쳐 놓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밤에 미 증시가 어떻게 된지 한번 볼까요? 요즘 해외 증시 신경을 잘 안 쓰고 있습니다. 독일 증시는 0.58% 상승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0.57%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나스닥도 0.60, 그래서 내려오고 있다가 다시 약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현재 가장 포인트는 중국하고의 그 무역 협상인 것 같습니다. 중국 대표팀들이 미국에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흘러나오는 그 뉴스가, 그 소식들이 협상이 잘 될 것이라는 멘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중국의 부총리인가요? 만날 계획이다. 그리고 뭐 잘 돼간다. 계속 잘 돼간다는 멘트를 계속 날리고 있어서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오르는 것 같고요. 이 해외 증시를 예측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그 미중 무역 협상 뭐 이런 그 하나로 그냥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막 확확 날아다니기 때문에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도 서로 협상을 좀 긍정적으로 끌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0.25% 하락 중인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한 480억, 430억 매도 중이긴 합니다. 한데 크게 매도량이 별로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뭐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강했던 테마들을 중심으로 일단 그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제가 지금 그 돼지열병 쪽에 너무 오래 묶여 있어가지고 어제부터 지금 이제 조금 변화를 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그래서 어제 비중을 200만원 줄였었습니다. 비중을 200만원 줄였고, 오늘은 다른 종목 쪽으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오늘 분위기가 좀 좋았었는데 후반에 지금 다시 또 밀려버리고 있어서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이게 이렇게 밀릴 일이 아닌데, 그 뭐 돼지열병 관련 뉴스가 없는 걸로 해서 지금 밀리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흐름은 돼지열병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기존의 돼지열병이었다면은 뭐 체시스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강하게 치고 나갔을 건데, 오늘은 의외로 그 우진 BNG가 뉴스가 하나 뜨면서 브라질에 거기에 그 사탕수수밭인가요? 거기에 그 뭐 병충해 방지하는 그런 쪽에 MOU 체결했다, 뭐 이런 쪽의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뉴스가 별로 각광받지 않다가 어 우진 BNG가 그 급등 모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올라갈 때 제일바이오가 같이 따라 붙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게, 우진 BNG는 빠졌는데 제일바이오가 좀 강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봤을 때 제일바이오가 지금 가장 강해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 뭐죠? 구충제로 뭐 암치료 이런 쪽이라면 코미팜이라든가 대한유팜이 급등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아닌 것 같고, 제일바이오가 아무래도 소독 방역 쪽에 가장 대장급이다 보니까 이제 원래대로 대장급이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구제역이나 뭐 이런 것들 뉴스 나오고 나면 제일바이오는 가벼워서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성 미생물하고 중앙 백신 이런 쪽들이 이제 따라 붙었는데요. 오늘은 대성 미생물이 좀 양호하게 상승을 하는 이 덩치가 큰 17,000원대 넘어가는 이 종목이 급등하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바이오를 대장급으로 해서 대성 밀생물, 중앙백신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 거기에 이제 덩달아서 진바이오텍은 거의 뭐 제일바이오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리고 실적이 좀 더 우량하기 때문에 제일바이오와 키 맞추기를 해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바이오가 급등하면 진바이오텍도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모습 보시면 제일바이오하고 우진비엔텍이 막 급등하니까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그렇게 잡는데 제일바이오하고 우진비엔지가 밀려버리니까 같이 따라서 지금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급인 제일바이오가 어느 정도 올라가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뒤에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계속 물려가지고 고생했는 게, 종목 선정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세력들이 강하게 끌어올리는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물려가지고, 물린 개미들이 막 서로 엉켜가지고, 신용 미수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걸로 해서 그 악재성으로 해서 밀려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이 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올라가기 상당히 힘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교체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도 진바이오텍은 실적은 우량하지만 보통 급등할 때는 실적 우량한 것보다는 좀 부실한 종목들이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이건 조금 무겁다 싶어서 과감하게 종목을 확 털어버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제일바이오 쪽을 제일바이오가 후반에 또 팀을 내죠. 대장이라면 가장 강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을 봤을 때 제일바이오가 지금 매수세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거래량도 대량으로 터졌고 지금 뭐 마감효과 다 들어가 가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끌어올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장급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 쪽을 제가 400만원으로 비중을 가장 많이 뒀고요. 그 다음에 진바이오텍 200만원, 우진비엔지 200만원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우진비엔지가 처음에 대장인 줄 알고 잡았다가 밀려버리면서 우진비엔지는 손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제일바이오 잡았던 게 수익이 많이 나서 그 부분으로 이제 상쇄를 시키면서 어느 정도 이 손실을 커버하고 지금은 전부 다 손실인 것 같지만 제가 중간에 익절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제일바이오 오늘 아침에 잡았습니다. 보합에서 잡아서 거의 한 이 정도 급에서 팔았기 때문에 그 수익으로 해서 지금 손실을 어느 정도 커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각 종목마다 손실이 크게 나와 있는데 이 손실을 넘어갈 정도로 제일바이오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맨 먼저 시초가에 제일바이오를 4,640원 4,690원에 잡았거든요. 4,640원이니까 제일바이오가 4,640원이니까 여기죠. 보합권에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잡았는데 이게 올라갈 때 이제 이익 실현하고 우진비엔지 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진비엔지가 빠지면서 또 손실이 좀 생기고 해서 거의 뭐 샘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동안 진바이오텍에서 물려있던 고생했던 물량을 어쨌거나 정리를 시키고 분위기 전환을 했는 날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정리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리 확신이 있더라도 몰빵은 절대 안 된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얻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진바이오텍이 아니고 제일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을 만약에 분산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많이 안 빠졌습니다. 한 5,800원대 하다가 4,800원대 이 정도 빠지는 정도, 여기서 끝이 났는데 진바이오텍은 유별나게 7,000원대에서 지금 5,000원대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금액이 빠져버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너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고요. 이걸 분산을 해가지고 진작부터 어차피 돼지 열병을 본다면
진바이오텍하고 제일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뭐 대성미생물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큰 손실을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그 반성도 좀 많이 해보고요. 그래서 요번에 진짜 좀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어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전날 연천에서 돼지열병 확진 신고가 나왔는데 한 4~5% 밀려버리니까 장 끝나고 제가 거의 그 멘붕이 왔을 정도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뭔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뭐 다른 이야기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제가 경험했던 걸 그대로 들려드리는 게 혹시나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니까요. 제가 지금 진바이오텍에 오랫동안 물려있다가 진바이오텍을 다 정리하고 200만원만 남기고 탈출을 했기 때문에 이때 제가 생각했던 마음을 그냥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체로 물려있으면 그 종목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진바이오텍이 예를 들어서 한 6,500원, 7,000원에 샀는데 지금 이 정도 빠져버리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더 빠지면 손절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어제 거의 좀 손절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게시판에 처음에 제가 이 게시판 들어왔을 때, 진바이오텍 게시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아주 강하게 안티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급등하고 나서 이때쯤에 한 6,500원 이때쯤에 갑자기 찬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급 찬티로 바뀌길래 이게 좀 불안하다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막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안티가 찬티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게 이제 교훈을 한번 얻었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그걸 보시면 그분이 다시 또 방향을 바꿔가지고 극안티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오늘 상승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급등 패턴까지 나올 정도로 아마 그 부분 여기서 그분이 오늘 봤으면 멘붕 상태가 왔었을 겁니다. 손절해 버렸는데 급등해 버렸기 때문에 추격 매수 안 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부분이 여기서 추격 매수 했다면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추격 매수 안 하고 안티를 계속 해주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역방향 타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 다른 케이스는 물려서 손절을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종목이 우량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올 때까지 계속 참고 기다리다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저도 벌어놓은 수익을 여기서 다 날려버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어제 장 끝나고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이 처음이라고 생각하자. 이제 주식 처음 한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가게 근무 서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나간 건 잊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은 제가 손실이 아니거든요. 1,000만원으로 시작해갖고 1,067만원입니다. 어제까지가 1,067만원이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고 67만원을 벌었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많이 쫓겼던 이유는 1,500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한 4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할 때 마이너스 400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크다고 계속 그쪽으로 압박을 받은 거예요. 제가 고통을 느꼈는데요. 진짜 오늘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어제 이제 바꿨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좀 아깝긴 하지만 탁 털고 어차피 부업이니까, 그죠? 이제 시작하겠다, 나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마음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자, 이런 마인드로 이제 오늘 정리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정리한 게 아니고, 오늘 저 최초의 마음은 진바이오텍을 현금 200만원 보유하고 진바이오텍 60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비중을 먼저 줄이자 해서 진바이오텍 200만원 줄이자를 생각을 하다가 아침에 보니까 또 우진 BNG가 급등해 버리니까 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쪽에 테마가 돌아오는구나 싶어서, 그래서 제일바이오를 바로 매수를 한 겁니다. 매수해 가지고 이제
그 수익을 좀 올려서 오늘 그 손실을 좀 커버를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비중을 이제 진바이오텍을 비중을 확 줄여서 200만 원만 남기고 제일바이오 쪽으로 400만 원 싣고 우진비엔지를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포트 구성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강한 것이 강하다고 제일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좀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관건이 지금 다른 증권사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 그렇죠. 진바이오텍은 그 전극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미수 배팅을 미수 신용이 안 될 겁니다. 이게 저는 미래셋 대우서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마다 신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전극은 100% 이렇게 되면 매도했던 사람이 다시 매수하려고 보면 그 미수 물량 배팅 쳐갖고 예를 들어 1000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매도하고 나면 다음에 몇 살려고 보면 500주밖에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약이 생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버리고 이제 제일바이오는 그게 없습니다. 전극은 100%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 쪽이 가볍게 지금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 이쪽으로 몰리는 쪽으로. 그래서 미수 몰빵해야 이제 수익이 나온다 이런 계산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가 손해를 많이 봤다면 한 방에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배팅을 치게 돼 있죠. 그건 인간의 본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제일바이오가 이게 우진 비엔지도 전극은 100%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배팅 치려고 보니까 이거 미수 배팅이 안 되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한 방에 먹어야지 해서 아마 제일바이오 쪽으로 몰려서 이게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마감하고 나서 제가 제 장고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오늘 좀 움직였던 게 남선 알루미늄이 좀 움직였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남선 알루미늄이 그 시간에서 지금 조금 땡겨 올리는 느낌인데, 이건 이낙연 총리가 일본 천황 생일인가 뭐해서 이제 국빈 방문하는 계기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기는 좀 부담스럽겠죠. 아베하고 만나기도 어렵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하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 않고 총리가 가는 것도 또 그 신뢰가 아니랍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총리가 가서 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이낙연 총리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그 상승이 좀 주춤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 하면 그 하청기계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어제 제가 화가 많이 났는데, 조국 씨가 조국 씨 동생이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구속이 안 되면 밖에서 말 맞추기 해갖고 그 피해 나갈 수 있겠죠. 법에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 버렸을 경우에 조국 그 법무부 장관이 무혐의로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루머가 돌았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여권 쪽에 그 실세가 돼버렸죠. 그래서 대선 주자 해서, 그래서 막 어제 한 20% 가까이인가 끌어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밀렸는데요. 이거 올라갈 때 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권 후보로 그런 사람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렇게 민다는 자체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얘기 하려 했던 게 아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여권의 대선 후보가 되면 이낙연 총리가 여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린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눌렸었는데 오늘 그게 이제 완전 분위기가 전환이 됐죠. 그 하청기계가 밀리고 법원에서 구속 그 청구를 다시 하겠다, 이런 쪽으로 뉴스 나왔고, 누가 봐도 대선 후보로 가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우리나라 정치 자체가 반 나눠가지고 진보 보수해서 진보여 단결하라 해서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하고 악수함 해버리면 그 따르는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또 조국 해갖고 후보 돼버리면 투표는 달라지죠. 반반 게임이니까 이렇게 되는 수가 생깁니다. 근데 그건 국민 정서에서 또다시 5년을 또 사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낙연 총리가 돼도 좋고 그 진보 쪽에서 대통령 돼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관계없어요. 없는데 이낙연 총리 같은 이런 분들이 되시면 그게 관계없는데, 문제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 문제로 해서 또 계속 시끄럽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드디어 남선알루미늄이 상승을 하고 하청기계가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특징주가 그냥 제가 봤던 특징주입니다.
웅진하고 웅진 싱크빅이 바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그 어제 장 끝나고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어제 시간에 그릴 때 뉴스가 뭐가 나왔느냐 하면 그 어제 보십시오. 웅진 싱크빅이 장중에는 많이 내려왔어요. 하락했다가 11%인가 하락했다가 시간에서 그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넷마블이 웅진을 인수할 의사가 있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메가 기대감으로 해서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메가 기대감으로 상한가 들어가니까 메가 기대 테마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상승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웅진이 매각이 되는 쪽으로 테마로 해서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아시아나항공도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쪽에서 인수의항을 제출해 갖고 만약에 본 입찰에 참여한다면 또 상한가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몰렸던 것 같아요.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도 매수 한번 들어가 봤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손절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를 듯 하다가 다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직접적인 뉴스라기보다는 그 매각 기대감 이런 걸로 해서 확 끌어올리니까 개인들이 이거 무슨 뉴스가 있는갑다 싶어서 이제 얼떨결에 막 따라오죠. 따라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각 기대가 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알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 배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잡았다가 5,300원에 잡았다가 5,250원에 던졌어요. 이거 아니다 싶어서 여기서 던져버린 것 같아요. 요런 테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제일바이오가 가장 강력했고 그 외에는 그 기존의 체시스 같은 이런 종목이 이제 조금 양상이 바뀌었죠. 그 제일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하고 체시스가 올라가는 거 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이 체시스는 오로지 뭐 자회사가 돼지열병 관련된 뭐 백신 개발인지 뭔지 지금 저 모르겠어요. 뭐가 이런 걸로 해서 막 끌어올리고 있는데 회사 자체가 부실하죠. 상당히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영업 적자가 3년 넘게 그 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것만 3년이 적자기 때문에 이런 회사하고 방역 쪽에 구제역 하면 제일 잘 날아가는 게 제일바이오제 이런 쪽에 그 종목하고는 차별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나 제가 그동안 봤던 진바이오텍 이 종목은 실적이 우량하면서 방역 쪽에 관계되는 거고 대성 미생물도 방역입니다. 근데 이거는 종목이 너무 무거워서 금액이 17,000원짜리라서 좀 무겁게 움직인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쪽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그런 형세고요. 백광소재도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모습을 줍니다. 이것도 어차피 방역하려면 생석기를 뿌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광소재 또한 괜찮을 것 같고 이쪽 위에 그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진 BNG는 지금 전환사채 100억으로 뭔가를 하고 지금 100억 돈이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또 뭐 브라질에 또 MOU 체결 뭐 이런 뉴스가 자꾸 터지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나름 좀 만약 제대로 잘 아구만 맞다면 급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현재 종목을 잡고 있는 것이 제일바이오를 400만원, 우진비엔지 200만원, 진바이오텍 200만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은 일단 제일바이오가 오늘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의 테마들이 움직였고 요거는 이제 보시면 신라SG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크게 많이 못 올라가죠. 마니카 FNG는 많이 빠졌으니까 좀 들어올리는 느낌 들었는데 이건 돼지열병이 확산돼서 돼지고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오르는 것은 그런 쪽보다는 돼지열병 확산 의미보다는 이제는 방역 관련, 소독 관련한 어떤 그런 쪽, 앞으로 이제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소독을 많이 했다 이러면 이제 방역 관련한 회사들이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런 의미도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제, 같은 돼지열병 테마였지만, 흐름이 약간, 조금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많이 빠지고 있던 우성사료도 지금 다시 들어올리려고 하고 있죠. 이쪽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료를 안 주고 잔반으로 처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사료를 먹여야 된다 이런 쪽으로 돼지열병이 좀 진정된다면 사료를 반드시 먹여야 된다 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을 건데 근데 이건 돼지 살처분을 너무 많이 해버렸어. 심리적으로 먹을 돼지가 많이 줄었다 이런 의미로 조금 생각이 돼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저는
논리적으로 지금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움직였고요. 그동안 대질병이 급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던 바이오 관련주, 이 바이오 관련주 급등만 없었더라도 대질병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좀 그 의심신고 이런 걸로 해서 기대감이 딱 생겼을 때 헬리스믹스 얘가 원흉이죠. 첫 번째 원흉입니다. 물론 그 전에 HLB가 그 전에부터 원흉이었는데 한번 뜨고 나서 좀 식을라 그러는데 이 켈릭 스미스가 뭐 임상 3상 성공 뭐 이렇게 해서 이 상한가 뜨고 올라가면서 바이오 쪽으로 시선을 확 끌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뉴스를 뜯어보면 그 실험을 할 때 두 군데로 나눠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해외에서 인정해주는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됐다 해서 여기서부터 하한가를 두 번 맞고 빠졌습니다. 근데 나머지 반쪽 있는 국내 쪽에서 그 국내 그 회사 자체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삼성 성공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급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실험이 모두 성공해야 성공인데 저쪽이 지금 문제가 생겨 있는 상태죠. 그럼 이 둘을 그게 이쪽 거 성공을 경험으로 저쪽에 있는 실패 부분을 성공으로 바꾸겠다는 게 회사의 요지일 겁니다. 근데 실패했는 부분을 다시 성공으로 돌리는 게 뭐 하루아침에 약품 배합해서 하는 게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한 1년이나 2년 기다리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1년을 기다리면서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주춤한 것 같고 앨릭 스미스가 주춤하니까 신라젠도 뭐 아직까지 임상 1상 이러고 있기 때문에 A가 아닌가 싶어서 또 다시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뒤로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주 링크 제니시스 오늘 흐름 괜찮게 나왔죠. 이 종목은 대장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쪽 테마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급등할 수 있었는데 그 돼지열병 관련주 때문에 얘가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돼지열병도 좀 진정되고 바이오도 진정되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한번 가볼까 하는 의미로 이제 싹 끌어올릴 겁니다. 요것도 보유 그 유동 주식 수가 작기 때문에 세력이 어느 정도 잡아서 마음만 먹고 끌어올린다면 확 물량 잠그고 만원대를 돌파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오늘 요 종목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했는데 주말이라서 그리고 미정시가 어디로 튈지 솔직히 잘 몰랐어.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음에 보고 아직까지 요 앞쪽에 매물이 좀 있으니까 그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있겠다 싶어서 일단 주말에는 뭐니뭐니 해도 휴일날 의심신고가 잘 나오니까 돼지열병이다 해서 제가 그 돼지열병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일 좋기는 제일바이오 요거 반 줄여가지고 요쪽으로 반 넘어가면 그게 200만원씩 4종목 요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쯤에는 제일바이오를 반 줄여가지고 200만원을 이쪽에 지금 보면 뭐 데이터 솔루션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쪽으로 테마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 솔루션이 더 대장급인 역할을 아니죠. 오픈 베이스가 더 대장 같은 역할을 하네요. 지금 앞쪽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막하이긴 한데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 오픈베이스 데이터 솔루션, 링크 제니시스 이런 쪽들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조금 더 반등하면 나무기술 세력도 이것도 한방 쏩니다. 여기 세력도 아주 지저분해 가지고 뜨면 확 누르고 또 많이 빠지면 확 들어올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남북 경협주들은 그 충격파를 아직까지 완전히 극복을 못하고 그 북미 협상 결렬로 인해서 충격파를 극복을 못하고 지금 많이 빠졌는데 다시 들어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버려서 세력이 탈출을 다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올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창도 마찬가지고 남북 경협주는 대충 대아티아이도 뭐 나쁘지 않네요. 철도니까 그죠? 이런 쪽으로 움직였고요. 그 다음 뉴로스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인가요? 뭐 그거 나왔을 겁니다. 뭐 공시를 한번 잘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연유로 해서 추락한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선의전자 안랩 안철수 관련주도 반등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귀국하는 그 즈음에 선의전자를 한번 노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쪽 테마는 뭐 특별한 거 없었고요. 뭐 오성첨단 이런 거는 뭐 대마
관련한 어떤 뭐 이런 개별 뉴스고, 이런 개별 뉴스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개별 뉴스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대충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텍도 안 죽고 있고 해서 남북경협주 혼조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좋았던 종목은 제일바이오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조금 아름다웠던 모습은 마지막에 끌어올리면서 끝났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보실게요.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됐을 때 말입니다. 이거 제 그때 좀 이상하다 했었는데 제일바이오 보시면 양봉으로 약간 들어올렸죠. 그 돼지열병 관련 주들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체시스도 이날 이제 뉴스 나오고 나서 점으로 날아가는 날인데요. 점으로 날아가기 바로 전날 계속 밀리고 있다가 양봉으로 싹 들어올렸죠. 그리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진바이오텍도 들어올렸죠. 자, 우진비엔지도 요날 들어올렸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자, 신라시즈는 아예 좀 많이 떴죠. 떴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방역 관련한 그 종목들이 백광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머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좀 요번에 이 돼지열병 관련주를 오늘 금요일이라서 조금 길게 지금 한 30분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돼지열병 관련주를 매매하면서 느낀 건데요. 세력 쪽의 어떤 강한 힘에 비해서 제가 접하는 정보가 늦다는 겁니다. 이건 좀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인데요.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억울해도 뭐 힘없는 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억울한데요. 그 실제 사례가 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여당 대표가 농축산부 돼지열병이 막 확산하고 있을 때 거기 방문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걸 기사를 내보내는데 그날 의심 신고가 들어가는 날인데요. 한 오후 한 4시쯤 넘었을 겁니다. 시간에 거래할 텐데 이해찬 총리가 거기서 말한 게 기사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와버렸냐면 그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오늘 의심 신고 들어온 것도 그 양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보고를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기사 그대로 뜬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 보고 나서 사람들이 요번 건 양성이다 그러고 막 시간에 상승을 했는데 한 6시간 지나고 나서 실제로 양성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기 전에 결과는 한 6시간 전에 누군가는 미리 알 수 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그 우진비엔지 게시판에 거기 힘없는 농가라는 분이 돼지 농가를 직접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돼지 농가 하시는 분들 커뮤니티에 있는 글을 보고 이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천거 확진나기 한참 전에 수의사들의 절반 이상이 양성으로 진단한다라는 이야기를 걸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양성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한 4-5시간 지나고 나서 양성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어떤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수의사들이 와가지고 그 자체에서 실험을 하는가 봐요. 해가지고 간이 검사 같은 걸 해가지고 양성 음성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 보면 수의사들이 이거는 돼지열병인 것 같다. 이건 아니네. 이렇게 의사들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적인 진단이 나오는데 그 진단이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뉴스에서는 의심 신고 이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헬기에 태워가지고 김천인가 어디 있는 그 전문기관에 정밀 검사해서 밤늦게 결과가 발표될 거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벌써 아마 그 농가에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나 수의사나 그 다음에 검역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상당 부분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진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농장주가 이제 돼지 커뮤니티 같은 데에 오늘 수의사가 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양성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더라 이렇게 그걸 올리겠죠. 그럼 그건 이제 당연하죠. 왜냐면 돼지 농가 하시는 분들은 한쪽이 양성이면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초토화되기 때문에 빨리 정보를 알려갖고 그 옆에 있는 농가들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뭐 방역을 하든 뭐라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빨리 알려야 되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알리는 거를 뉴스를 통해서 바깥에 알려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그게 알리면 혼란스러우니까 양성 가능성이 높더라도 최종적으로 양성이라고 나오기 전까지는 발표를 안 하는 거죠. 99.9%라도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100% 될 때까지
김천에 있는 거기서 100%입니다라고 나올 때까지는 발표를 안 하는 거죠. 그럼 99.9%라도 우리가 접하는 뉴스에서는 의심 신고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99.9%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동작이 취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성일 것 같아 싶어서 배팅을 쳤을 때 누군가는 웃으면서 열심히 이익 실현을 하고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이 돼지 열병 테마는 그 돼지 열병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내가 따라갈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돼지 열병이냐 아니냐로 수익이냐 손실이냐를 논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힘이 부족한 개미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요.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제일바이오 이런 게 올라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방역 관련한 이런 기대감 혹은 뭐 조류독감이 철새가 오니까 조류독감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 혹은 북한하고 방역을 공조해야 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방역 관련한 어떤 그분 기사 나온 거 보면 북한에서 응답이 없더라도 요번에 축구하러 갈 때 소독약하고 그 생석회는 그냥 갖다 줘야 된다. 왜냐면 북한에서 지금 군부대 이런 데서 돼지열병 걸린 의심이 생기면 그 사람이 이제 전하는 겁니다. 북한에 활동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서 기사에 나온 내용 보면 북한의 군부대 같은데 돼지가 죽으면 일단 배를 가르겠죠. 갈라서 보는데 이게 돼지열병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군인들은 전문가가 와야 되는데 전문 인력 기술이 딸리죠. 우리는 방역 키트 같은 걸 가져가서 딱 하면 초기에 양성 음성이 나오는데 그게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배 갈라갖고 버릴 수는 없으니까 구워 먹겠죠. 사람한테 해롭지 않으니까. 그럼 돼지 배 갈라갖고 창자하고 전부 다 강에다 던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거 땅에 묻겠습니까? 땅에 묻으면 또 땅 다 베리는데. 그래서 만약 군부대에 돼지 많이 키우는 거 우리 이미 많이 봤는데요. 철책 쪽에. 돼지 배 갈라 죽으면 돼지 배부터 가를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죽었는데 뭐 돼지 열병은 사람이 묻어도 괜찮다니까. 구워 먹겠죠. 구워 먹고 내장하고 전부 다 강에다 줘 던지면 그 강물 속에 떠 있는 내장 같은 거를 까마귀라든가 독수리 같은 게 당연히 먹는 건 당연합니다. 이건 100% 팩트입니다. 독수리하고 까마귀가 그런 음식 찌꺼기 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먹고 나서 걔가 날라오면 그 날라와서 남쪽의 농가에 축사로 들어가면 접촉이 되겠죠. 어떤 분들은 철새는 뭐 돼지열병을 안 옮긴다 하는데 그건 좀 너무 심하죠. 사람이나 차량에도 옮기는데 하물며 독수리가 돼지열병 걸렸는 사체를 막 뜯어먹었다면 그 온몸의 털에 돼지열병균이 다 붙었을 건데 걔가 날라와서 축사에 있는 돼지의 먹이 뺏어 물라고 돼지 코에다 떼놓고 들이밀고 막 붙으면 그 날개 퍼더더덕 끓이면 그 균도 이거 다 떨어질 건데 그게 전염이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철새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돼지 열병을 못 벗어나고 계속 있었던 이유가 날씨가 추워지면 철새가 점점 남쪽으로 더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균을 묻힌 철새들이 남쪽으로 와서 강 쪽에 머물다가 배고프면 축사에 먹으러 들어갑니다. 틀림없이 그 먹이 많은 곳에 당연히 가겠죠. 돼지 농가에 가면 죽은 돼지 뭐 이런 것들 찌꺼기 막 버려놓으면 그거 물라고 그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염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멧돼지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돼지 열병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고 돼지 열병이 확산되고 안 되고 부분을 제가 예측해서 사고팔고 할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 박자가 늦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 열병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오늘 제가 게시판에 글을 한번 쓰고 그다음 다 지웠는데요. 게시판 글도 자꾸 쓰니까 맞으면 좋은데 잘 안 맞으니까 이게 제 글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게시판 글도 다 지웠습니다. 지우고 제가 봤을 때 돼지 열병이 빠르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하다가 한 달 뒤에 들쑥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조류독감도 그렇죠. 그건 뭐 조용하다 갑자기 의심 신고 뭐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런 연유로 해서 앞으로 계속 뉴스가 나올 것으로 짐작을 하고 그러면 방역은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소독약 관련한 방역 관련한 종목 쪽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 소신껏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에 혹시나 너무 좀 동요해 가지고 돼지열병 관련주에 너무 집중하셨다가 손실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라도 제 얘기는 그렇게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초반에 항상 그 말씀 드렸는데 저는
잘해서 올리는 영상이 아니고 잘하고 싶어서 올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할 때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을 하니까 812만 8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812만원 플러스 21만원입니다. 계속 손실 보고 있다가 플러스로 전환시켰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열병 발생 유무에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 있다가 진바이오텍을 과감하게 다 던지고 2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던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분산시켰다는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일바이오 같은 거 뭐 다른데 좋은 종목 나오면 200만원 줄이고 200만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 투자 원칙 정해놓고 돼지열병 때문에 대박 안 먹어보려고 이 원칙을 다 깨버리고 한 종목 몰빵에 미수까지 해서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겪었는데요. 이건 제가 주말 동안에 계속 반복할 생각입니다. 이 원칙만 지켰더라면 이렇게 처참하게 벌었던 건 날리진 않았을 건데, 그래서 한 종목당 200만원 기준 이 부분하고 추가해서 200만원까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걸 참는다, 웬만하면 참고 참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투자 원칙을 더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상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최근에 하락 손실 보면서 느낀 것이 이 개인 투자자가 개미가 정보가 넓기 때문에 항상 뒤따라가야만 한다는 그런 현실 속에서 수익을 과연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낙연 총리 관련해서 모양이 나오면 올라갈 것 같다 해서 매수하는데 그게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당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 패턴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사놓으면 눌러버리고 손절하면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딱 노리고 있다가 어떤 차트상에 분봉 차트상에 특정한 모션이 나왔을 때 미수 몰빵으로 확 찔러 가지고 쫙 올라갈 때 이익실현 착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급하게 매매하는 이게 습관이 돼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잡고 꾸준하게 지켜보는 그 상황이 안 되죠. 좀 올라갔다 싶으면 차라리 여기서 한 요 정도만 올라가고 그 다음 또 내일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올라간다 싶으면 쫙 따라 올랐다가 누군가 손절해 가지고 던지기 시작하면 이제 물리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손절해서 쭉 빠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력들이 이걸 이용해서 어느 정도 물량에 딱 모아놓고 그 다음에 확 당겨 올려가지고 쫙 따라 올라오면 여기서 이 실현으로 확 던져가지고 다시 내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어떤 분들은 첼시스가 대장인데 왜 첼시스를 안 하고 다른 걸 매매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런 종목은 세력이 올라가면 땡기면 올라가고 세력이 던지면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세력 눈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하지 않고 차라리 뭐 진바이오텍 이런 거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세력이 땡겨 올리지도 못하고 세력이 던지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나 제일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을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쪽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어도 망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조금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모두 마치고요. 이번 주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손해도 아니고 아직까지 80만원이나 벌어놓은 상황인데도 마음은 지금 한 200~300만원 까먹고 있는 듯한 그런 심리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제 진바이오텍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걸 떨쳐버리고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한 90만원 벌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마인드로 할 생각입니다. 미운하거나 조언을 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지켜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구독자가 1780명이 넘어가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유튜브 영상 보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왔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분 한 분 구독을 해주셔서 그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진짜 제가 그 이쪽에서 혹시나 만에 하나 성공하면 채권 하나 빌려가지고 치맥 파티 같은 거 한번 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그 답답하고 힘든 그 개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그걸 개미도 돈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손실 볼 때 투자하시는 분들 마음 잘 압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전업에서 다 떨어먹어 봤기 때문에 손실 보고 있을 때의 그 심리적 압박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죠. 어디가 말도 못하고 돈은 까먹었는데 말은 못하고 말하면 도박한다고 또 뭐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머니 손실 볼 때도 제 스스로의 마인드를 그 컨트롤하는 것 이상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 저는 물론 부업이기 때문에 이걸로 생계를 하는 게 아니라서 좀 낫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던 가족들이 실망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좀 더 큰 충격을 주죠. 그래서 절대 돈 잃지 않고 성공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많이 해봅니다. 갑자기 가슴이 좀 생각이 울컥했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저보다 고수분들도 많으세요. 그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힘드십니다. 알게 모르게 아껴서 진짜 100원, 200원 아껴서 모은 돈으로 몇 천만 원 가지고 해서 하루에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 날리면 참 그렇습니다. 계속하면 슬플 것 같아서 기분 전환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